안녕하세요. 언제나 다시 한번 차분하게 생각하며 신중하게 결정하고 행동하길 원하는 생강남 ETF입니다. 미국 뉴욕의 월가에서 증시가 단기간 조정을 받은 후에 또다시 거대한 거품이 형성이 되면서 그 거품이 꺼지고 나면 투자자들에게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무슨 이유로 또다시 큰 폭락장을 경고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월가에서 최고의 애널리스트로 손꼽히고 있다는 스티펠의 수석 주식 전략가 팀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에 페드의 의장인 파월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잘못된 통화와 재정 정책을 펼쳐왔다면서 앞으로 주식시장에 추가 거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투자 매체에 따르면 스티펠의 베니스터 팀은 이번 연말에는 산타델리가 올 수 있겠지만 내년 1분기 주계는 미국의 대표지수 중 하나인 S&P 500 지수가 4,000선 초반까지 밀릴 수 있다고 하며 내년 중반 이후로는 2023년까지 100년 내 세 번째 거품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에 거품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부터 이어지고 내년 중반 이후부터 2023년까지 거품이 껴서 내려앉는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연준의 잘못된 정책과 뒤늦은 수습에 의해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거품이 더 크게 발생할 거기 때문에 2023년까지는 계속해서 거품이 커지고 2023년쯤에는 이 주식시장의 거품이 최대치를 찍고 나면 그때부터 시장의 엄청난 폭락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들의 의견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자면 연준의 포퓰리즘은 잘못된 선택과 더 나쁜 결과를 낳는다면서 금리 억제는 다시 거품을 생성할 수가 있고 거품 붕괴로 잃어버린 10년이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들은 우리 투자자들은 이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를 역사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S&P 500은 1999년에서 2000년 닷컴 버블의 거품이 터지기 전인 1998년의 3분기에 거의 20% 하락했었습니다. 이에 스티펠의 팀은 너무 늦게 도착한 연준이 1999년 하반기부터 그 다음해 상반기까지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고 전했는데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광란은 1920년대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서 1928년 12월 중순에는 10.7%가 하락을 했고 1929년 10월에 폭락 전에 금리를 상승했다고 덧붙이면서 연준이 너무 늦은 대응을 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런 거품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연준이 금융안전 보고서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위험 수준에 도달해 있는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큰 폭락장을 받을 수밖에는 없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제시한 근거 자료를 보면 현재 주식시장은 굉장히 위험한 수준으로 도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는 합니다. 이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에 대한 조치가 항상 늦는 연준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고 그에 따라서 현재 위험 수위에 도달해 있는 시장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고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제나 그렇듯 시장에는 크고 작은 하락이나 폭락은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무서워할 것은 없다고 보고 있고 그 누구도 이런 위기의 정확한 시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투자 생활을 이어나가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한결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큰 하락장이나 폭락장은 우리가 투자하는 동안에 2번에서 3번쯤은 받게 될 거라 생각을 하면서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확히 언제 그런 큰 하락장이나 폭락장이 지금 당장 올지 내년에 올지 5년 뒤에 올지 10년 뒤에 올지 그 시기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식시장에는 투자를 하면서 참여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큰 하락장이나 폭락장이 왔을 때 내가 여윳돈 말고 평소에 보유하던 일정 비중의 현금마저 없다면 그저 회복이 될 때까지 힘들게 버텨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정 비중의 현금은 꼭 보유를 해놓고 나서 적립식 투자를 이어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내가 보유해 놓았던 일정 비중의 현금으로 저가 매수의 투자로 인해 수량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는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힘든 시기를 버텨내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이것 또한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거기 때문에 꼭 이것이 정답이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무조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여윳돈을 모조리 투자해 놓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신의 멘탈이 튼튼하다면 어차피 시장은 회복이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큰 하락장이나 폭락장이었을 때 회복이 될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항상 그때그때 생기는 여윳돈으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면서 꾸준하게 수량을 모아나가는데 집중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오늘 새벽에 끝났던 미국장은 하루 올라가고 하루 내려가고를 반복하다가 이번에는 또다시 하락하면서 이틀 연속 하락하고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요. 당분간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오미크론의 확산에 의한 공포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계속 변동성이 크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시의 큰 변동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입장과 앞으로도 변동성이 더 커질 거니까 당분간은 비중을 줄여야 하는 시기라고 반대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조차 이렇게 항상 상반된 의견으로 서로의 주장이 맞다고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 걸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저런 정보들을 접해서 더 공감이 가고 마음이 가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변동성에 대응을 할 텐데요. 우리들이 저평가된 좋은 중소형주를 찾아서 투자를 하는 큰 수익률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면 우량주 중에 우량주인 초우량주를 통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거나 4차 산업과 관련된 ETF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면 언제나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단타를 칠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수량을 모아나가는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비중을 줄일 필요도 없고요. 자신이 투자 중인 종목이 정말로 좋은 투자 종목이라고 확신을 한다면 주가가 상승하면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좋은 거고 주가가 하락하면 평소보다 더 싸게 저가 매수의 기회가 찾아온 거라 수량을 평소보다는 조금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좋다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건데요. 앞으로도 우리가 길게 투자하게 되는 10년 이상의 투자 기간 동안에는 많은 위기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런 위기들을 반대로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이미 좋은 투자 습관을 들이고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아직 투자의 경험이 적어서 이런저런 큰 변동성을 겪어보지 못한 분들이나 공부가 안 돼서 그저 무서우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몇 번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나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가짐을 잘 다잡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주식시장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항상 기분 좋고 즐겁게 투자를 하면서 좋은 투자를 같이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번 영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월가에서 최고의 애널리스트로 손꼽히고 있다는 스티펠의 수석 주식 전략가 팀은 현재 연준의 잘못된 통화와 재정정책 탓에 주식시장의 거품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항상 뒤늦은 조치로 인해서 큰 폭락장을 받았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은 1920년대의 광기에 찬 주식시장과 2000년도의 닷컴 버블의 위기만큼 엄청난 수준의 폭락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우리들은 투자를 안 하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큰 하락장이나 폭락장은 정확히 언제 올지 그 누구도 맞출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주식시장에는 참여를 하고 있어야 하고요. 저는 그런 큰 하락장이나 폭락장에 아무것도 못하고 회복되기만을 기다리면서 있기는 싫기 때문에 항상 투자금의 일정 비중의 현금은 확보를 해놓고 나서 남은 여윳돈으로 적립식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보면서 정말 위기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감이 된다면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면서 좋은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동안에 큰 하락장이나 폭락장이 단 한 번도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위험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 또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좋은 개별 주식이나 좋은 ETF 종목을 믿고 10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적립식 투자를 하며 수량을 모아나가는데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주식시장의 역사를 통해서 우량한 종목이나 지수는 항상 회복하며 우상향했다는 사실을 믿고 안심하고 좋은 투자를 저도 여러분들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있고요. 오늘 하루도 자신들의 위치에서 다들 고생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남은 하루의 시간은 본인을 위해서 즐겁고 기분 좋은 행복한 시간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